안녕하십니까. 머니케어 뉴스 리포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같이 시청하다 보면 도움 많이 되는 머니케어 뉴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좀 투자 성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저녁 때 비가 온다고 합니다. 그럼 우산을 갖다가 아침에 날씨를 보고 준비하거나 옷을 입을 때도 오늘의 기온이나 온도 이런 것들을 보고 준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투자도 그런 내용들하고 상당히 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날씨를 안 보고 나오신 분, 이분하고 날씨를 보고 나오신 분하고는 아마도 옷차림새나 준비물 이런 것들이 큰 차이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바로 성향이라고 하고요. 또 우리가 부산을 가는 과정이나 뭐 강릉을 가는 과정에서도 생각을 해보면 내 차 타고 최대한 빨리 가려고 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가는 분들이 계실 거고 휴게소에 있는 것마다 다 쉬면서 먹을 것도 먹어가면서 그렇게 가시는 스타일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난 운전하는 건 싫어. 대중교통 타고 갈래. 뭐 이런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오히려 뭐 우리가 언어적으로 저는 그런 부분들이 크게 잘못됐다고, 물론 스터디를 해놓는 건 상당히 중요할 겁니다. 성장주냐, 가치주 투자냐, 뭐 단기거래 투자냐, 테마 투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게 옳고 그름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맞는 성향이 있어요. 성격이 급해요. 뭐 예를 들어서 아마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20대가 많지가 않잖아요. 왜? 그들은 성격이 급할 수밖에 없겠죠. 저도 그 나이 때는 그랬으니까 말입니다. 언제 6개월을 기다리고 1년을 기다려요. 젊었을 때는 6개월도 엄청나게 긴 시간이지만 사실 나이가 들다 보면 6개월 정도는 뭐 금방 갈 거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어느새 그런 것들을 느끼기도 하고요. 나이가 들어서 전 시간이 예를 들면 짧아진다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나름 그래도 좀 수학적 개념을 좀 가지고 생각해 보면 시간은 누구한테 공평한데 그것이 바로 성향의 차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빨리 나의 투자금을 회수하고 수익을 내느냐 뭐 이런 거에도 관심을 갖죠.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빠른 수익을 원한다고 생각하면 그만큼 변동폭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죠. 빠르게 변동하고 빠르게 움직이는 것들은 그만큼 나에게 손실도 빠르게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반드시 인지를 해야 되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길게 보고 가는 것들은 좀 수익은 늦게 온다 하더라도 얘 같은 경우는 글쎄 변동폭도 작고요. 수익은 내가 원하는 만큼 가져다 줄 수 있는 것도 어느 정도 비전이 좀 보이겠죠. 왜냐하면 그만큼 느리게 움직이는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익성을 갖다 생각할 수 있다는 건 믿고 보는 무엇인가 있는 거죠. 뭐 그런 것들이 대부분 뭐 가치주라고 하긴 하는데 사실 가치주하고 성장주의 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좋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본인의 성격은 어떠십니까? 투자는 여러분들 저는 골고루 다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개념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고 여러분들도 나의 투자 성향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자, 투자 성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언어 구사 능력이 좀 떨어지니까 그걸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가장 많이 선호해야 되는 것들은 실적 위주의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 위주의 투자라고 하면 자, 2분기하고 다음 분기, 또 지금 같은 경우는 뭐 4분기하고 1분기에 대한 비교, 성장성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것이고 업황이 개선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 기간이 기본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접근하시는 거죠. 실적 변화가 있잖아요. 기업들은 실적을 내어놓을 때 분기별로 내놓게 되어져 있고 그것을 분기별로 발표하는 내용이라고 골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장 기업은 다 그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적을 보고, 즉 이제 포워드 가이던스 보고 여러분들 많이 리포트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적어도 우리가 분기별로 봐야 되는 것들이니까 짧게는 3개월. 뭐 물론 우리가 리포트 했다 하더라도 시장 반응이 좀 더 일찍 올 때도 있고요. 조금 늦게 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을 기준으로 뭐 짧으면 뭐 한 달, 길면 5달 이 정도 구간은 우리가 충분히 보고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어떤 경우는 정부가 조금 더 도와주는 경우도 있죠. 매크로 환경이 좋아져서요. 또 매크로 환경이 안 좋다 그러면 원래 주가가 올라가야 될 게 조금 정체되는 경우도 있죠. 왜냐하면 투자 심리가 악화되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결론은 나중에 실적으로 지속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접근해야 되는 거죠. 전체적인 시장이 안 좋아졌다가 좋아질 때는 어떤 놈들이 가장 많이 오릅니까?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다시 한번 어떻게 돼요? 백투 노멀이 되든가 아니면 다시 그래 업그레이드 되는 주가가 리레이팅 되는 그런 과정들이 생길 수 있는 요소가 가장 많은 것들이 실적 위주의 투자의 개념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매수했는데 내일부터 왜 안 올라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랑 아마 꽤 오랫동안 저랑 같이 그 채널을 같이 시청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길게 온 경우는 보통 6개월 정도 후에 답이 나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매크로가 중간에 깨져서 한 달 정도 쉬어버리게 되면 그 후로 적어도 3달 정도는 또 기다려야 되는 그런 내용들도 중간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들을 잘 안 하시더라 이겁니다. 요즘 최근에 대표적으로 보면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죠. 제가 6만 8천 원, 9천 원 그 구간 정도에서 7만 원 언더에서 매수하자라고 했는데 그 구간이 자그마치 2달 동안 브레이크 타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와가지고요. 겨우겨우 반응이 옵니다. 실적 상당히 좋고 우리가 포워드 가이드도 봤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상당히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은 어떤 성향이세요? 자, 두 번째는 실적과 단기 트레이딩입니다. 실적과 단기 트레이딩이 좀 가능한 종목들은 어떤 것일까? 실적이 일단 좋은 종목이겠죠. 그러면서 인기가 많은 종목. 이런 것들이 보통 어떤 종목들이냐라고 그러면 최근에 보면 반도체나 반도체 소부장이라든지 2차 전지에 관련된 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실적이 좋은 것들을 갖다가 낮은 구간에 리포트 드려서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는 포인트들이죠. 이런 것들은 투자 기간이 보통 한 달 안쪽일 겁니다. 자, 그런 개념들을 좀 보세요. 최근에 제가 아마 여러분들한테 뭐 원익 QNC 뭐 여러 가지 이런 얘기도 드리면서 ISC 뭐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데 리포트 드리고 또 아니면 최근에 보면 어떻게 돼요? 계속 주가가 눌리고 있는 것들을 갖다 모니터링 하다가 매수 포인트가 이 정도 됩니다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보통 한 달 앞쪽에 답이 나옵니다. 그 정도 성향을 가지고 계신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상당히 좋겠다라는 것들이죠. 그래도 실적과 항상 보면 실적을 기본 베이스로 하는 겁니다. 실적이 안 좋고 업황 전망이 안 좋은데 예를 들면 단기 트레이딩이 가능할까요?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가장 실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실적을 보지 않고 투자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무너질 땐 끝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확 물려버리는 것들이죠. 대표적으로 제가 제일 많이 관심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샘플로 있다 그러면 심텍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코리아 서킷도 마찬가지, 대석전자도 마찬가지겠죠.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QOQ 대비해서 실적이 빠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단기 트레이딩이 사실은 지금 현재로서는 불가능하죠. 적어도 어느 정도의 리포트가 나와야 됩니까? 다음 분기에는 흑자 전환이라는 소식, 뭐 이런 것들이 아니면 QOQ 대비해서 성장한다는 그런 뉴스가 나오고 리포트가 나올 때 그럴 때 단기 트레이딩도 충분히 가능한 요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보통 한 달에서 2달 정도 걸린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마 위주의 거래는 어떻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까? 이건 뉴스 아닙니까? 대부분 뉴스 보고 투자하고 뉴스 보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트레이딩을 하게 되는데 이런 거는 길어야 일주일 이내라고 보시는 게 좋겠죠. 아주 길어요. 열흘 정도 가는데, 예서 밸류 프로그램도 어느 정도 일정량의 테마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있었던 얘기들이 뭐 그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온디바이스 있고, 여러 가지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CXL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거예요? 뉴스 아닙니까? 이런 걸 한데, 야, 그럼 그 관련된 게 뭐야? 라고 하면 주가가 쭉 올라가지 않습니까? 자, 그게 며칠이나 올라갔을 것 같으세요? 보통 보면 열흘을 넘지 않습니다. 조금 길게 가는 테마들이 열흘 정도고요. 짧게 가는 건 보통 일주일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건 뉴스에 민감한 겁니다. 그럼 결국은 이런 것들이죠. 우리가 미리 테마를 알 수는 없어요. 그걸 미리 감지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한다 그러면 거의 여의도에서 그걸 작업을 하는 것들이에요. 최근에도 보면 전고체 막 돌잖아요, 여러분. 이거 테마예요. 물론 2년 후, 3년 후에는 정말 실적이 나오는 것도 상당히 저기도 황화리튬, 뭐 어쩌고저쩌고 막 합니다. 기술 개발한다고 막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거는, 그쵸.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제가 그걸 테마로 위주의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막 올려드릴까요? 아마 그 리딩방 뭐 이런 데라든지 아니면 뭐 문자 오는 데 이런 데 같은 경우 다 이거죠. 이걸 갖고 하는 겁니다. 천하 딱 터지고 나면 우리도 이거 할 수 있어요, 사실은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 시간에 가끔 가다 올려드리잖아요. 그걸 테마 위주로 바꿔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거래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는 과감해야 되거나 그냥 아주 그냥 2, 3일 내로도 여러분들이 수익 실현을 해내야 돼요. 첫날 테마는 우리가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근데 다음날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실은요.
아무리 테마라 하더라도 말입니다. 다음날 상승 확률은 60%를 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 점들이 상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 사실은 뭐 그런 것들도 있겠죠. 자,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은 조금 주의해야 되고 테마인데 고점에 잡는 그런 행위는 하지 마라. 테마 위주의 거래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주식 투자는 좀 안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한번 먹기 시작을 하면 계속해서 큰 돈을 바르기 시작을 하거든. 그러다가 골로 가는 건데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테마가 첫날 스타트 꺼졌는지 셋째 날인지 넷째 날인지 이건 좀 확인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20% 30% 오르는 종목을 올라탈 수 있다고요? 과연 그럴까요? 그걸 올라탈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이런 거겠죠. 무식해서 그렇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못 올라탑니다. 죄송하지만. 왜? 저는 무식하지 않거든요. 얼마나 무식하면 하루에 주가가 20% 30% 상한가 때리는 종목을 또 올라탑니까? 물론 그런 종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용도 가지고 있고 실적도 가지고 있고 정말 좋은 것들. 자, 그런데 그거는요. 그런 걸 즐길 수 있는 사람은 그 전에 어떤 겁니까? 네, 미리 매수하고 들고 있는 것들이죠. 최근에 제가 그런 것들 관련된 내용도 몇 가지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필라너지 같은 경우는 보세요. 제가도 예상을 하죠. 예를 들면 20% 30% 업사이드 나올 건 충분히 알고 있어. 오케이. 그럼 이거 길목 잡아야지. 이렇게 보이는 것들을 미리 잡은 사람들이 즐기는 테마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내용들은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막 올라타고 되고 이제 배팅을 때립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네, 돌아오지 않는 강을 넘어가기 시작을 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주식이란 건 이런 겁니다. 누군가에게 나의 주식을 또 넘기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누군가 받아줬으니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가장 이런 거잖아요. 무식하고 용감한 분이 그 고점에 매수를 하고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주식에 대해서 욕을 합니다. 왜 욕을 하죠? 본인이 그 주식을 산 거잖아요. 그래놓고 뭐 어쩌고저쩌고 합니다. 남 탓을 합니다. 누구 돈인데요? 본인 돈이었잖아요. 본인 돈을 거기다 발라놨으면 뭐 그걸 뭐 어떡하라는 겁니다. 시간을 두고도 돌아오지 않는 그런 종목도 꽤 많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리포트 드렸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실적 베이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업황도 좀 긍정적인 것들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시간이 지나고 나면 대부분 뭐 손해보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테마로 보시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테마 거래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이런 내용들을 좀 생각을 해보고 접근하라. 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닌가 좀 더 점검을 해보시라 이겁니다. 대부분 우리가 주식 상담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야기하면 저 테마에 들어가가지고 이거 어떻게 돼요? 그거를 전문가가 어떻게 합니까? 사실 말도 안 되는 경우죠. 아니 그거 뭐 원래 밸류에이션보다 어떻게 됩니까? 거의 뭐 두 배, 세 배 높이까지 올라가서 찍혀 있는 거 다시 제자리로 들어온 걸 그걸 갖다가 평가를 할 수 있다고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제가 볼 때는 거의 10종목 중에 거의 한 7종목 이상은 거의 그 언어를 구사하기가 어려울 정도 상태인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럼 나중에 되면 한 번 또 펑치겠죠. 그건 잡주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테마주 중에는 좋은 것도 있지만 잡주도 상당히 비중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가치주 거래를 좀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가치주 그럼 뭐 대표적으로 뭐 SK텔레콤 같은 종목이라든지 KT라든지 또 뭐 오늘 제가 리포트 드렸던 하이트진로 이런 것들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연 사이클이 존재하고요. 낮을 때 매수해주면 그래도 업사이드가 20, 30% 정도는 존재합니다. 근데 1년에 한 번 정도 먹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또 나름의 가치가 있는 것들이 뭐냐면 꽤 큰 금액을 질러 넣을 수 있는 용기가 생길 경우도 있어요. 왜? 이거 같은 경우는 까지도 그죠? 크게 까이진 않고요. 통상 이런 종목들은 배당도 보통 5% 이상은 나오는 종목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이죠. 내가 적금 붓긴 그렇고 예금하기도 좀 그렇고 그런데 어떻게 돼요? 주가 차익을 좀 그래도 한 20%는 내야지 세금 안 내고 좋잖아요. 자, 그런 분들이 좀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 것들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가끔 포트폴리오에 넣어두는 것들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성향에 맞는 분이 분명히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이트진로 같은 경우는 지금 3월달 아닙니까? 이거의 주가가 예를 들어서 지금 한 2만 원 정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2만 4천 원, 5천 원 가려고 한다 그러면 6월까지 적어도 여름까지는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8월달까지. 그러면 앞으로도 여러분 5달 정도는 기다려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도 좀 짧죠. 그 정도 예상치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고 투자하는 것들이다.
통신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연초에 신제품 나오고 나면 할인 세일 판매 엄청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많은 고객들 모아가지고 결국 하반기에 좀 답이 나오는 그런 과정들인데, 뭐 롯데칠성 같은 경우도 비슷한 케이스라고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향인 분들 같은 경우는 주식은 이런 것도 있겠죠. 뭐 부동산 관련된 종목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성격이 좀 급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수익 실현을 빨리빨리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가벼운 종목을 좀 골라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벼운 거냐? 사람들로부터 인기 많은 거. 최근에 그러니까 반도체 중에 뭐 이렇게 한 만 원에서 2만 원 정도 되고 시가총액이 한 3천억에서 한 5천억 정도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게 단일 테마거든요. 보통 보면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의 사업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거에 대한 업황 사이클을 가지고 주가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케이스가 있겠죠. 뭐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좀 골라서 하시게 되면 수익 실현하는 구간이 어떻게 되면 회전율이 빨리 돌아가는데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빠른 시간 내에 빠른 증가폭이 있다고 하면 반대로 가는 경우도 상당히 크고 리스크도 존재한다. 그래도 기왕이시면 이런 거잖아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제가 작년도에 여러분들 알죠? 올해 하반기 정도 가면 100만 원 포워드 가이던스 나옵니다라고 했는데 그때 하시던 질문이 그거예요. 70만 원에 예를 들면 매수하십시오. 그래서 1년 넘게 기다리시면 한 95만 원, 1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라고 했는데 수익률로 보면요. 25%밖에 되지 않아요. 그쵸? 지금에 대해서야 겨우 20% 정도 도달했거든요. 근데 반면에 보면 두 개가 있는데 센트리온 같은 경우는 좀 더 가볍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뭐 15만 원 언더에서 매수해서 23만 원까지 올라가 버렸단 말입니다. 25만 원도 찍고요. 그 사이에. 그렇다면 수익성이 괜찮았죠. 이런 차이가 좀 있는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같은 분야에서도 기왕이시면 좀 가벼운 쪽을 선택하는 것들이 아마 주가 수익률 쪽에서 좀 더 좋다, 유리하다. 뭐 이런 성향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잖아요. 뭐 제가 작년에도 그랬지만 SK 하이닉스가 15만 원 가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8만 원, 9만 원 찍고 있는 그 과정에서 15만 원 가봤자 주가 수익률은 80% 정도 되는데 그 사이면 1년이 걸리거든요. 1년 안에 제가 몇 번을 다른 것들 돌려서 그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신이 있다고 그러면 그 안쪽에 도는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머니케어 뉴스가 좋은 거 아닙니까? 제가 뭐 삼성전자 리포트 뭐 드리기 싫어서 안 드리나요? 이거 글쎄요. 내년도 이맘때쯤 돼야 지금의 한 40%, 50% 주가 상승이 올 겁니다. 이렇게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성향에 맞는 것들 해야죠. 그러면 그 전방에 있는 업체들이 성승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밑에 움직이는 오히려 보세요. SK 하이닉스 오를 때보다 한미반도체가 훨씬 더 많이 올랐습니다. 상승률 폭으로 따지면 뭐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성향이 있는지 빠른 수익을 원한다라고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한테 리포트 드릴 때도 어떻게 됩니까? 큰 생태계가 존재한다. 어제도 뭐 제가 LG 에너지 솔루션 이야기 드리면서 그 밑에 있는 뭐 TCC 스틸이라든지 뭐 에이프로 뭐 그죠? 이노메트리 뭐 이런 얘기, 엔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그거를 볼 줄 아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방에 있는 애보다는 주가의 가벼움 정도는 그런 애들이 훨씬 더 높이 올라가는 것들이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서 좀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간도 좀 길어졌네요. 다음에 또 시간이 나면 이 내용 말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또 한번 우리가 투자 성향 뭐 이런 것들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투자 성향이라고 제목은 달긴 했는데 사실은 스타일은 주식엔 종목엔 이런 스타일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목 리포트 드리는 것보다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중간에 한번 여러분들의 투자 마인드를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머니케어 스쿨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늘 투자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는 케어맨입니다.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